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노년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나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며 배우자가 곁에서 늘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노년의 모습과 실제 맞이하게 될 노년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노년이 아닌 스스로 풍요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년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삶이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거쳐온 시간은 우리를 나이 들게 했지만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생겨납니다. 자녀들은 점점 독립하여 떠나고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늘 이상적일 수만은 없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자립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의 안정감과 행복은 이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영위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이 든 후에 삶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과 만족을 배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노년의 힘. 노년에 자녀나 배우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삶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연결망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노후의 사회적 연결망이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장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들도 중요한 관계이지만 단순히 대화하거나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깊이 있는 관계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며 진정한 이해와 관심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며 어려운 시기에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교감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질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나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세대를 초월한 관계도 가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지역 사회에서 나누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노년에 겪을 수 있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활동에 참여해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다양한 자극을 받아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류의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 활동,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는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며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노년층이 화상통화나 SNS를 통해 연결되는 법을 배웠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관계 맺기는 물리적 제약이 없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계의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진정한 관심과 공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과정에서 더 큰 만족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노년기에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소속감,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삶의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도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삶의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기 발전과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 60세 이후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배움과 자기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배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노년기의 배움과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삶을 역동적이고 보람되게 만들며 자존감을 고취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이는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이는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상승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활발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고 유연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배움은 단지 책이나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노년층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며 디지털 세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알게 되면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배움은 실질적인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배움과 자기 발전의 또 다른 형태로는 창의적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가드닝 등과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며 만족감을 줍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하면서 자아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술 활동이나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창의성은 청춘의 영원한 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창의적인 활동이 노화를 방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창의적 활동을 정기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 건강이 더 양호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노년기의 중요한 배움 중 하나입니다. 낯선 나라를 여행하거나 다른 문화의 음식, 음악, 예술을 접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기에 자기 발전과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혹은 새로운 언어 학습 등 다양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강의나 학습 자료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역사 등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습 내용을 되새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만의 창의적 표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또한 세대 간 교류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며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더 풍요로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목적이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배움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라면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유지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노년기에도 이런 여정을 계속한다면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 관리와 일상의 규칙성, 자율적인 삶의 리듬 찾기. 노년기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자기 관리와 일상의 규칙성입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일정을 계획하고 스스로의 일상을 규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일수록 규칙적인 일상은 삶의 활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맞물리며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생활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은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할 수 있고 나름의 성취감을 얻어 심리적인 충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아침 식사, 운동, 독서 시간 등 일상의 루틴을 정하면 하루하루의 일상이 활력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정해진 루틴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규칙성을 지키면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시간을 나눠 가정 내의 활동과 외부 활동을 적절히 배치하면 삶이 단조롭지 않게 되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보다는 일정 시간은 밖에서 활동하고 또 다른 시간은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등 균형 있는 일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신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까지 아우릅니다. 노년기에 자기 관리를 위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은 체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명상이나 호흡 운동 등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데 좋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짧게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지만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매일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일정을 만들어 하루하루의 목표와 활동을 정해두면 그날에 할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위한 시간도 일정에 포함하면 나날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계획에 맞춰 소소한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간단한 일기나 성취 기록을 남기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하루하루 쌓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의식을 만들어 일상을 보다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요일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식의 작은 축제를 만들면 일상에 작은 기쁨과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단조로움을 방지하고 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는 더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와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작은 도전도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매일 30분씩 걷기 등의 작은 도전들이 일상의 변화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규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일상을 통해 노년기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를 보내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노년의 삶을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통제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나 목적의식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칙적인 일상과 자기관리는 새로운 삶의 구조와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일상은 노년기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일상은 노년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스로의 일상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과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자립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의 자립은 평생에 걸친 성장과 발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립과 의존,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연결, 안정과 변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기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을 통해 노년기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자립을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습관을 들이며 건강한 자기관리 루틴을 확립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준비가 충분할수록 노년기의 삶은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늦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립을 위한 준비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 상황, 선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노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진정한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 문화적 인식, 경제적 기반 등 다양한 외부 요소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적 준비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노년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기여하고 사랑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역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힘과 자원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을 넘어 더욱 만족스럽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발전,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과 자기 관리라는 세 가지가 그 핵심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외로운 시간을 견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서로 지지하며 삶의 가치를 공유하게 합니다. 또한 배움과 자기 발전은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매일을 조금씩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은 노년기를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이고 자주적인 일상은 삶의 리듬을 잡아주며 자기 관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배우자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할 때 스스로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며 노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인생의 후반기를 새로운 열정과 목표로 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노년을 위해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돌보고 발전시키며 성장할 수 있는 노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독립적인 삶을 넘어서 노년기에도 삶의 활기와 행복을 느끼는 길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60세 이후의 삶을 보다 빛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노력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